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 뭔가요? 이걸 뭘 표현하고 있나요? 지금 정확하게. 요렇게 생겼으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배운 세 가지 중에 뭔가요? 정확하게? 네? 퍼셉트론을 지금 그림을 그린 겁니다. 퍼셉트론을. 배웠으니까. 그러면 지금 한번 여기 인풋의 디멘전은 어떻게 되나요? 인풋의 디멘전. 인풋의 디멘전. 인풋은 몇 차원이죠? 뭐 2차원, 뭐 이걸 뭐 2차원이라고 얘기해도 3차원이라면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 지금 이게 이렇게 돼서 그런데 실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이거 뭐 2차원이라고 해도 되고 뭐 아니면 여기까지 해서 뭐 3차원 뭐 얘를 뭐 이걸 x0라고 하죠. x0가 1이니까. 뭐 2차원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그냥 저렇게 생긴 동그라미의 개수는 3개니까 뭐 그냥 3차원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더 엄밀하게는 저건 1인 컨스턴트니까 그냥 2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게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쭉쭉쭉 했더니 이 Y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X에 해당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되는 레이블이겠죠? 그리고 뭐 퍼셉츄론이니까 뭐 1에서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뭐 1 또는 0 뭐도 상관없습니다. 단순하게 바이너리고. 요게 실제는 제가 퍼셉트론 할 때는 여기 문자로는 뭐였나요? 오메가. 그럼 이제 요걸 따지면 1은 1 곱하기 1이고 x1 곱하기 3이고 x2에 곱하기 마이너스 2 한 다음 다 더한 거죠. 그게 양수면 1, 음수면 마이너스 1.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또 좀 더해서 얘는 3배를 더하니까 좀 컨트리뷰션 많은 것 같고 얘는 2배인데 마이너스니까 반대 방향으로 뭐 이제 그런 까지 다 해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웨이트가 여기 더 오메가가 주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보면 여기 있긴 한데 여기 보면 소리가 이렇게 뚜뚜뚜뚜라는 소리가 자꾸 들려서 여기 보면 1, 3x1 마이너스 2x2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퍼셉트론이 그냥 사인 이런 부호를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양수냐 음수냐를 따지는 거니까 바운더리는 요 안에 있는 게 0인 게 중요하다고 했고 지금 조 이퀘이션의 0을 만족하는 x1과 x2를 하면 결국은 직선이죠. 그 직선의 수직인 벡터는 어떻게 되나요? 수직인 벡터는 3, 이게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보죠? 요 직선이니까 그냥 이렇게 이걸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가 0이니까 얘가 x2 이거 면 마이너스 2x2 뭐 x2는 1 플러스 뭐 다시 3x1 플러스 1이니까 x2는 이렇게 되고 이거 직선을 그은 거예요. 직선을 그은 겁니다. 또는 제가 오메가가 3의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게 오메가니까 또 연결하면 수직인 것도 맞죠? 다 맞게 했습니다. 그러면 양수 새로운 x가 들어왔을 때 양수는 어느 쪽이라는 건가요? 이쪽. 음수는 이쪽. 거기까지 한번 해보죠. 뭘 할 거냐면 만약에 요 점이 테스트로 들어왔다. 여기에 요 점이 들어왔다고 하면 요게 여기 들어가야겠죠? 마이너스 1이랑 2. 그럼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 1과 2가 들어가면 여기에는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 여기는 얼마가 나오나요?
음수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뭐 제너럴라이즈 시키면 이쪽은 다 음수라서 마이너스 1로 배타낼 테고 이쪽은 다 양수니까 1로 배타낼. 이게 퍼셉트론이에요. 그 다시 복습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색깔이 살짝 다른데 여기랑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지금까지 퍼셉트론에 대한 디테일을 설명한 거고,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두 개의 그림을 딱 보세요. 딱 보고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이제 소위 숫자를 보지 마시고 그냥 이게 의미하는 것은 여기로 보면 직선이 이 직선의 정보는 여기 있는 거예요. 오메가 직선이 이게 직선이 공간을 양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이하의 디테일을 보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평면이 있는데 직선 아무렇게나 그으면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는 거니까 그 직선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다 잊으시고 여러분들 이거 딱 봤다. 그러면 이제 뭐 직선 한 개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자, 그럼 다음 질문. 지금 요렇게 되면 x1, x2니까 2차원이죠. 근데 x인자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머신러닝 문제를 풀 때 x인자가 2개일 이유는 없잖아요. 10개다. 그런데 리니어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를 붙이고 싶다고 하면 여기에 동그라미가 몇 개가 더 추가가 돼야 될까요? 동그라미가. 내가 X인자의 차원이 10차원이다. 아니면 엑셀 파일에 10개의 칼럼이 있다. 그리고 Y가 하나 있고 Y는 1 또는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에 동그라미가 몇 개 붙어야 된다는 거죠? 10개 더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요. 이제 맞나요? 그럼 다시 이 그림이랑 이 그림에서 내가 뭘 말씀드리시면 이 동그라미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제가 지금 비주얼리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의 개수가 많아지면 X인자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고 엑셀 파일에서 칼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2개니까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10개면 제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못 그리겠어요. 능력이 안 돼서. 그림 못 그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상상하셔야 돼요. 10개가 있으면 10차원에 9차원의 그걸 뭐 평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그걸로 그 공간을 양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 9차원의 평면의 정보는 어디에 있죠? 이 오메가에 있는 거예요. 역시는 한 개예요. 한 개라는 게 중요해요. 한 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좀 심플리파이해서 얘기해서 직선 한 개입니다. 직선 한 개. 그 직선으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치죠. 제목은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지금 색깔이 몇 가지가 있나요? 2개. 그러니까 바이너리예요. 점은 몇 개인가요? 4개밖에 없어요. 데이터 포인트 4개밖에 없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이거 직선으로 분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직선으로 분리할 수 있나요? 없나요? 뭐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얘가 안 되고 이걸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 책 이렇게 한번 그어보세요. 직선으로 그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건 non-linear classification 문제죠? 그러면 제가 non-linear classification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커널을 써서 올린 다음에 선형으로 자르고 내리면 곡선처럼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갔다 왔다고 치면 뭐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기면 되겠죠. 예를 들어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니까.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양하게 제가 곡선을 이거는 분명히 non-linear classify를 한 거예요, 제가.
그럼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요렇게 뭐 데이터 개수가 4개라 그거는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비선형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배운 대로 커널을 써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면은 여기서는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지만 여기서는 비선형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보인다. 오케이. 이제 그거 할 거예요. 또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이제 비선형을 했을 때 바운더리는 이런 곡선일 거잖아요. 곡선. 근데 곡선은 맞는데 곡선은 직선 여러 개로 근사를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요렇게 곡선은 직선 여러 개로 근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거처럼. 그러면 저기를 똑같이 해볼게요. 곡선을 직선 몇 개면 될까요? 제가 색깔을 바꿀게요. 이렇게? 직선 2개? 1개로는 안 된다고 했고 2개로 하니까 되니까 3개도 되겠지만 2개도 되죠? 그러니까 다시 비선형이라서 곡선으로 곡선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곡선은 직선 여러 개로 표현할 수 있으니 직선을 그어보니까 2개로 직선 그으면 되겠네요. 됐죠? 이게 두 번째, 첫 번째는 곡선, 커널을 써서 곡선, 두 번째는 직선 여러 개. 근데 이 경우에는 직선 2개면 돼요. 3개도 되지만 2개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게 직선이라 그랬잖아요. 직선 1개. 이게. 그럼 직선 2개가 있으면 이게 몇 개가 있으면 되나요? 직선 2개가 필요하니까. 이게 몇 개가 있으면 되죠? 2개가 있으면 되잖아요. 이게 2개가 있으면 돼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 풀고 싶은데 다시 이거 직선 여기서 이제 이거는 모양만 이거 직선 하나, 이거 직선 하나. 이게 직선이라면서요. 그 직선의 정보는 어디 있죠?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숫자는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직선이 다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오메가는 다를 겁니다. 근데 같은 인풋이 들어가고 클래스가 이렇게. 자, 이제 지금 이쪽은 보지 마시고 이쪽만 보세요. 직선 2개. 그러면 근데 지금 둘 다 1x1, x2, 1x1, x2잖아요. 따로 2개를 독립적으로 여기도 그릴 필요 없잖아요. 같은 힘 합치면 되죠. 이렇게 합치면 이렇게 합쳤습니다. 같은 거니까. 이거랑 완전 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요렇게 하나를 보고 요게 직선 하나를 그을 테고 요게 직선 하나를 그을 거예요. 그 정보는 여기에 오메가 요 숫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직선 2개. 문제 없죠? 자, 그러면 또 그러니까 딱 요건 아닌데 요렇게 생긴 거 어디서 많이 봤을 텐데. 요렇게 생긴 거 주로 그러니까 요런 느낌을 요렇게 생긴 걸 주로 어디서 많이 이제 뉴로넷. 지금 제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공신경망을 지금 저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또는 펄셉트론에서 여기서 이건 지금 펄셉트론이에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바뀌려면 뭐만 바뀌면 되나요? 얘가 시그모이드로만 바뀌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여전히 직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직선 2개를 나타내는 일단 우리 인공신경 안 배웠으니까 일단 직선 2개를 나타내는 뭐예요, 지금? 여전히 직선 2개. 근데 요렇게 생긴 거는 우리
퍼셉트론, SVM,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면서 뭐 이렇게 장단이 있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시그모이드로 바꿀게요. 요거를.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배울 때는 요거를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했고, 이제는 ANN에서는 요거를 그냥 이제는 시그모이드라고 합니다. 똑같은 건데 시그모이드로 할게요. 숫자 여기 오메가 있는 거 곱해서 다 더하고 시그모이드에 넣고, 그러면 여기 값이 0에서 1 사이겠죠. 근데 대부분 0이거나 1이거나 거리 중간에 있는 것만 이렇게 상상 가시죠? 0에서 1을 가지는 값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단계. 아까 요 그림을 제가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여기는 더하고 여기도 뭐 하지 않고 바로 시그모이드를 치우니까 그냥 합칠게요. 하나로. 더해서 시그모이드 씌우면 바로 튀어나오게. 그냥 합칠게요. 이 두 개 합칠게요. 다른 게 아니니까. 합칠게요. 그러면 질문, 여기에 해서 더하고 시그모이드 여기도 무슨 값이 나오겠죠. 여기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요 동그라미가 가지는 값의 범위는 무조건 0에서 1. 여기도 0에서 1만 가집니다. 여기는 인풋이니까 내 마음대로 들어가긴 해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왔는데 그 다음 뭘 할까요?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인풋이 들어갔어요. 뭘 해서 뭔가 쭉쭉쭉 했더니 여기도 또 다른 숫자가 나오고 또 다른 숫자가 나와요. 근데 0에서 1이고 0에서 1이에요. 그럼 제가 잠깐만요. 애니메이션이 됐습니다. 여기 내가 원래 인풋을 넣었는데 인풋하고 상관이 없진 않아요. 무슨 관련이 있어 여기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얘를 지워볼게요. 얘는 그러면 여기다 또 동그라미를 달았어요. 내 마음대로 뭐 2개든 3개든. 그럼 얘 입장에서 얘는 뭔가요? 또 인풋이죠.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그냥 인풋이에요. 여기는 3개인데 여기는 뭐 그 개수는 상관없어요. 여기도 뭐 동그라미 또 달아서 여기다 1 달면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인풋, 그리고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이었어요. 근데 이거 지우면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또 뭔가요? 이건 또 뭘 나타내나요? 여기는. 여기 직선 몇 개인가요? 여기 직선 몇 개? 직선 몇 개죠? 직선 3개. 직선 3개. 그 대신 얘가 아니라 얘를 인풋으로 가지는 직선 3개. 여기도 뭐 또 똑같이 서메이션에 시그마 있으니까 얘도 0에서 1, 0에서 1, 0에서 1 가질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1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2차원. 여기는 그러면 여기 몇 차원이 됐나 이제? 3차원이 되고. 그럼 내가 동그라미 그리는 거에 따라서 뭐 3개를 그리면 3차원이고 4개를 그리면 4차원이고. 그럼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인풋이었고 얘가 아웃풋이었는데 없을 것 같긴 한데 또 있네요. 얘가 인풋이고 얘가 또 아웃풋이에요. 얘가 인풋이고 얘가 아웃풋이고. 자, 각각의 스텝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가시죠? 왔어요. 이제 지금까지 온 거 다 그냥 까먹고 지금 처음으로 이걸 봤다. 이게 뭔가요? 이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인공신경망 검색해 보십시오. 다 이 그림 나와요. 이게 인공신경망입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가
그러니까 다시 디테일하게는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인풋이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뭐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뭐 인공신경망으로 풀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 뭐 비선형적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고 그냥 가정하고 그런 경우에는 곡선이 맞는데 곡선은 또 직선 여러 개로도 근사할 수 있으니까 그 직선이 나온 거고 그러다 봤더니 이제 얘가 인풋이고 얘가 아웃풋인데 요 두 개 기준으로 보면 또 얘가 인풋인 거예요. 그래서 또 반복하고 그래서 레이어를 쌓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첫 번째 퍼스펙티브고 보는 여러분들이 좀 제가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뷰고 두 번째는 뭐냐? 다시 돌아가서 자 이걸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랑 요거는 그림이 똑같아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근데 제가 약간 하이라이트를 했어요. 요걸 하이라이트 했다는 거는 이 그림을 제가 뭐로 해석하겠다는 건가요? 직선 두 개로 해석하겠다는 거고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인데 여기와 여기를 하이라이트 했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냐면 여기가 있고 뭐 이렇게 선형 결합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시그모이드 생각하지 마시고 시그모이드 씌우기 전에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선형이죠. 시그모이드 없으면. 근데 시그모이드를 넣음으로써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인데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에 중간에 시그모이드가 있으니까 비선형 관계죠. 시그모이드 있으니까. 여기 X와 여기 Y는 선형은 아닙니다. 시그모이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동일한 거를 얘는 직선으로 보는 거고 얘는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비선형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의 비선형 함수가. 됐죠? 똑같은 걸 두 개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주어져 있으면 여기는 그거를 자르기 위한 직선이 학습이 되어야 되는 거. 오메가를 찾는 거니까. 맞죠? 또 이거가 주어져 있으면 여기는 뭐냐 하면 요 관점에서 보면 약간 여기는 그러니까 같은 건데 여기는 클래시피케이션처럼 생각하는 거고 여기는 약간 논리니어 리그레션처럼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관점을. 왜냐하면 비선형성이 있으니까. 여기는 함수를 또는 내가 매핑을 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X와 인풋과 아웃풋의 비선형성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네트워크가 된 거예요. 시그모이드니까. 근사하는 거예요, 지금. 다 근사. 완벽하게 100% 다 맞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에 선형 결합을 한 후에 비선형성의 함수를 넣어서 주어진 레이블하고 근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사를 하려면 비선형성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이 예시에서는 시그모이드를 넣은 거고 또 다른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 있잖아요. 이런 것들. 뭐 시그모이드도 있고 하이퍼볼릭 턴전스도 있고 제가 지금은 설명 안 드렸지만 뭐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에서 렐루도 있고 뭐 이런 게 다 해서 비선형성을 어떻게 하든지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뭐 비선형 함수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긴 하겠지만 일단 저는 그 좋고 나쁨을 떠나서 비선형성이 중간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자, 두 가지 관점 설명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왔고 두 번째 설명 일단 볼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동영상이에요. 다시 넘어가서. 자, 이제 이게 인풋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봐야 돼서 잠시만요. 이게 인풋입니다. 이게 인풋. 이게 아웃풋이에요. 여기서 그냥 직선 한 개만 그렸어요. 그림을. 뭐 더 넣을 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얘가 비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면 여기에 오메가를 찾을 수가 없죠.
바로 여기 오메가는 예를 들어 얘가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지 않으면 여기 오메가는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오메가는 못 찾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논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얘를 클래시파이에 바로 넣는 게 아니라 얘를 커널을 넣고 커널 넣었죠? 커널 함수 얘가 그 차원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동그라미가 좀 더 들어가야겠죠? 여기에서 리니어하게 세퍼러블 하다면 여기에서 오메가가 찾아줄 거잖아요. 됐나요? 다시 우리 모티베이션 이겁니다. 그냥 이게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면 끝, 해피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안 그럴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배운 게 커널을 쓰라면서요. 그래서 약간 뒤로 밀어서 중간에 커널 함수를 넣고 하고 나온 여기는 우리가 희망하기를 커널 해서 올리면 이제 이거 되니까 지금 이게 여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끊는 거는 여기서 오메가가 찾으면 되고 됐습니다. 그럼 이건 함수예요, 함수. 우리 아까 좀 유식한 말로는 커널이라고 했어요. 커널은 보통 비선형 함수겠죠. 비선형 함수. 그러면 커널을 자 보십시오. 커널을 이건 여기 화면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머신러닝에서 나왔던 제가 커널로 이야기를 해요. 커널 자체도 비선형 함수니 바꿀 수 있겠죠. 왜냐하면 원래 여기에 시그모이드가 다 들어가 있을 테니까. 커널을 얘로 근사합니다. 자, 이 그림이 중요해요. 이 그림. 이건 지금 비선형인 걸 커널을 통해서 선형화를 리니얼리 세퍼러블하게 고차원에서 만들고 여기 요 그림은 여러분들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해피한데 여기에서 단점은 얘를 내가 정해줘야 된다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얘는 보니까 비선형 함수예요. 비선형 함수는 아까 제가 다시 들었듯이 다시 전에 들어가서 많이 가야 돼. 이거. 이 비선형성을 나타내는 능력이 있는 애잖아요. 시그모이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쭉 돌아가서 그 커널을 얘로 바꾸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또 뭐예요? ANN, 인공신경망 또 됐어요. 완전 두 개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어떤 거였냐면 직선 또 그거에서 또 직선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커널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직선. 근데 결과적으로는 같은 건데 내가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고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고. 됐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뭘 이야기할 거냐면 그 뭐 머신러닝이든 딥러닝이든 결국 하는 거가 인풋하고 아웃풋은 주어지는 거고 여기 들어가는 모델 또는 함수를 데이터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주어진 거는 내가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고 선을 막 그었어요. 디자인했어요. 그리고 주어진 건 X와 Y는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인공신경망을 학습한다는 것은 제가 이제 학습하는 걸 아직 설명을 안 드리고 이제 할 거지만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뭔가요? 결국 여기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죠? 오메가, 퍼셉트론, 로지스틱, 리스닝 다 오메가. 그럼 여기 오메가 다 찾았다 쳐요. 뭐 어떻게 찾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찾았다 쳐요. 찾았어요? 찾았어요? 오메가 찾았어요? 뭐 숫자가 나올 거잖아요. 뭐 0.1, 뭐 마이너스 5, 뭐 이렇게 다 나왔어요. 그럼 찾았습니다. 그러면 찾았어. 여기도 다 오메가 있어요? 여기가 말하는 이 오메가가 의미하는 건 뭔가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의 오메가가 우리한테 의미해 주는 건 뭐죠? 기능은 뭐죠? 직선,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얘가 해당하는 오메가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용어로는 뭐죠? 커널.
근데 이것과 이것의 하늘과 땅 차이는 뭐죠? 그 커널을 내가 찾아야 되고 데이터에서 찾아주거나 데이터에서 학습하거나 데이터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커널을 어떻게 찾는지를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얘가 찾아주니까. 여기 얘? 얘? 그 일반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그 하이 디멘전으로 올린다고 했으니까 좀 높은 게 맞겠죠. 예, 높은 게 맞겠죠. 그런데 그 질문이 나왔으니까 지금 제가 이거를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는 걸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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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커널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가 볼 때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해당하는 예제도 뒤에 같이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나면 다 잊으세요. 뭐 여기에 개수가 커널의 디멘전이 가야 되니까 개수가 그런 거 신경 전혀 쓰지 마시고 그냥 동그라미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코딩하고 넣어서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봐도 돼요. 디테일하게 안 봐도 돼요. 꼭 개수가 방금 의미처럼 하면 여기보다 여기 노드가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해결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뭐냐 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아까 이렇게 지금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머신러닝이나 뭐 여기 커널에서는 뭔가 사람이 많이 인발부가 돼서 이것도 세팅해줘야 되고 이것도 찾아야 되고 지금 그런 거고 여기 오면 뭐 그냥 알아서 다 해줄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어 이 세상에. 무슨 얘기냐? 여기서 커널에 해당하는 함수를 내가 고민을 했었어야 된다면 여기서는 레이어의 개수를 몇 개를 할지, 각 레이어마다 노드의 개수를 몇 개를 할지, 여기에 non-native 펑션을 시그모이드로 쓸지, 하이퍼버블을 쓸지,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민하는 게 더 쉬워요. 이거 고민하는 것보다. 이거 고민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좀 더 해서 데이터만 주어지면 여기에 딱 거기에 핏하는 네트워크 구조까지 이렇게 해주는 뭐 그런 분야가 있긴 한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아직은 너무 그건 좀 우리보다 수준이 높은 거라서 네트워크 구조는 우리가 설계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구조는. 구조까지 해주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일단은 좀 차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구조는 우리가 디자인하는 거예요. 인풋하고 아웃풋은 데이터 형태가 있으니까 딱 정해지는 거는 맞아요. 인풋하고 아웃풋을 딱 정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의 인풋과 데이터셋의 아웃풋이 있을 테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은닉청, 히든 레이어의 개수와 각각의 레이어의 뉴런의 개수는 제가 정해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드릴게요. 레이어를 깊게 해야 어떨 때 레이어를 더 추가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셋의 레이어는 5개가 정답이야.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레이어가 개수가 많아지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그건 우리가 알아야죠. 어떤 효과가 있나요? 네? 더 핏하게 또는 어떻게 생각했으면 여기가 커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이제 시그모이드니까 시그모이드를 한 번 지나는 거잖아요. 근데 레이어를 하나 더 넣는 다음에 커널 입장에서 보면
그냥 있다가 선형결합하고 시그모이드를 씌워서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선형결합 또 시그모이드를 씌울 테니까 레이어가 하나 더 들어가면 비선형으로 꼬은 다음에 그걸 또 꼬으니까 비선형성이 예를 들어서 워낙 복잡하다면 레이어가 좀 더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정도. 또 동그라미의 개수가 어떨 때 많아져야 될까요? 내가 동그라미를 3개를 할지 10개를 할지 이건 또 어떻게 결정할까요? 동그라미의 개수는 어떨 때 제가 좀 더 많이 추가를 해야 될까요? 자, 여기 동그라미 개수는 뭐와 일치하나요? 뭐와 일치하나요? 여기 동그라미의 개수는 직선의 개수와 일치하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직선은 원래는 이게 곡선인 바운더리여야 되는데 이 직선을 이렇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데이터 분포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곡선이 막 꼬불꼬불꼬불하면 직선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동그라미가 많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 인사이트. 요 정도 인사이트. 생기는 거죠. 둘 다. 근데 뭐 지금 아시니까 질문한 것 같은데 뭐 드랍 아웃이 사실은 노드의 개수를 줄이는 걸 하고 있는 거죠. 드랍 아웃이 노드의 개수를 줄이고 있죠. 왜냐하면 오버피팅이라는 거는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재밌는 겁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인공신경망을 바라보는 거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개념적으로 그렇고 이제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제가 만든 예제예요. 지금부터 볼 건데 제가 보기엔 자화자찬 같지만 정말 좋은 예제입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진짜. 한번 보시죠.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일단 색깔이 2개니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뭐 SVM 로지스틱 리그레션 쓰면 될 것 같고 이걸 ANN으로 풀어도 됩니다. ANN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사실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선형으로 분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자, 이 그림이 인공신경망이에요. 간단하지만. 그리고 이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그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에요. 맞죠? 이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에요. 그래서 오메가를 어떻게 찾는지는 제가 다시 추이할 텐데 찾았다고 치죠. 그러면 오메가 0 나왔고 오메가 1 나왔고 오메가 2 나왔으니까 이거로 직선 그릴 수 있죠.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분류가 된 겁니다.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잠깐 또 여러분들하고 또 노테이션의 약속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건 계속 봤던 거죠. 로지스틱 리그레션. 근데 이 인공신경망으로 넘어오면 여기를 우리는 여기서 오메가 0였잖아요. 그 상수항에 해당하는 거. 이거를 또 여기서는 또 B로 하고 바이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메가 0는 같은 겁니다. 오메가 1, 오메가 2, 바이어스. 이 동네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는 바이어스 이렇게 1하고 이거는 굳이 안 그려줘요. 그냥 이렇게만 그립니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 바이어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을 그릴 때. 우리끼리 약속하죠, 그렇게. 우리끼리. 그럼 이제 이것만 보면 인풋이 차원이 2차원, 아웃풋이 1차원. 자, 이건 뭐, 그럼 이거 한번 보죠. 제가 데이터를 저렇게 뿌렸어요. 일단은 딱 봐도 바이너리긴 한데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으로는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이제 넌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직선 몇 개면 될까요?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2개 정도만 해도 일단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트워크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원래로 하면 이렇게. 근데 이거 바이어스를 지운다고 하면 이렇게. 자, 이제 보시죠? X 공간이 지금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냥 X가 있고 Y가 있고 중간에 은익층이 히든 레이어가 하나 더 있는데 히든 레이어도 차원이 어떻게 되나요? 히든 레이어의 차원. 그냥 2차원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플랫을 하고 싶어서. 자,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여기 직선을 제가 몇 개로 염두에 두고 이렇게 디자인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 둘. 그 직선 두 개를 여기다 그을 거예요. 학습된 오메가를 기반으로 직선을 그을 겁니다. 그러면 직선이 여러분들 실습할 때 돌려보면 아시겠지만 직선이 어떻게 그어질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그어지기를 예측하고 제가 문제를 만든 겁니다. 여기에 값은 시그모드가 있으니까 이 G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G 값의 범위 0에서 1, 여기도 0에서 1. 그리고 됐죠? 제가 다시 요것만 보면 짐작컨대 요 부분에 그러니까 지금 오메가가 요게 하나, 그 다음 요게 한 세트로 해서 느낌에 이렇게 잘리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잘릴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시그모이드가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비선형적으로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는 G1과 G2로 플러스를 하면 이게 제대로 클래시피케이션이 된다면 얘 직선이잖아요. 그럼 여기 G1과 G2는 얘가 여기 이제 커널을 왔으니까 샥 섞여가지고 여기가 어떻게 분포돼야 되나요? 여기가. 지금 이거는 직선으로 분리가 안 돼요. 얘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커널이니까 여기에서 왔을 때 이 동네에서 보면 두 개가 직선으로 분리가 돼야지 여기서 그 바운드리를 그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게 반대로 오메가가 학습됐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게 되게 오메가가 학습이 제대로 됐다면 오메가가 그렇게 여기도 오메가가 막 찾아지고 여기도 찾아질 거잖아요. 그렇게 오메가가 학습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혹시 좀 모호하거나 이제 학습했어요. 학습하고 여기를 봤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딱 보세요, 지금. 파란색하고 빨간색. 어떻게 하면 된다는 뜻이죠? 여기 걸 뿌려보면 제가 볼 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뭐 완벽하진 않지만 리니얼리 세프로플하게 최대한 얘가 노력하고 있죠, 지금. 직선 하나로. 이 직선 하나잖아요. 직선 하나. 다시 원래 거 여기 커널을 통해서 여기는 리니얼리 세프로블하게 최대한 데이터 포인트를 리어레인지를 맵핑을 해야 돼요. 학습 끝나고서 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저 빨간색 직선을 찾으면 되죠. 그리고 다시 두 번째는 여기 걸 보면 직선 두 개예요. 이게 찾은 거고 직선 두 개.
이렇게만 인공신경망을 이해하시면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나면 제가 좋은 예제라고 안 하겠죠. 또 욕심이 나서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미리 다 보지 마세요. 다 보지 마세요. 저만, 여기만 쳐다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 질문. 첫 번째 노드의 개수는 몇 개여야 되나요? 인풋의 노드의 개수. 일단 무조건 X1, X2니까 2개, 뭐 바이어스 빼고. 그 다음, 바이너리니까 제일 끝에는 한 개가 있고, 중간에 하나 넣을게요. 몇 개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지금 직선이 4개가 그려졌으면 4개인 거예요. 자, 그러면 맞습니다. 저도 네트워크를 자,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렸습니다. 됐죠? 됐어요? 그러면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얘를 보고 얘를 봐야 돼요. 얘를 보면 지금 직선 몇 개가 여기 그려질까요? 학습된 오메가를 가지고 직선을 그으면 4개가 그어지겠죠? 자, 여러분 어떻게 그어질 것 같으세요? 어떻게? 자, 지금 다들 제 손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저도 이걸 예상하고 문제를 냈어요. 제가. 어차피 제가 냈어요. 이걸 생각하고 문제를 낸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볼 텐데, 요쪽도 오메가니까 지금 여기가 보면 리니얼리 세프러블 제대로 학습이 되었다면 리니얼리 세프러블하게 여기서 잘 학습이 돼서 리어레인지가 될 거고 그거를 선형 스플릿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플랫을 못해요. 왜냐하면 차원이 4차원이라서 내가 플랫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볼 수는 없고 요것만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까지 갔죠? 자, 이걸 기대하고 학습하고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 이제 컨트롤 엔터에서 딱 실행하고 있다 봐서 틀렸나? 딱 그런데 그러고 다시 보니까 맞잖아요, 지금. 분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이게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틀려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 4개를 가지는 거에 저 정도면 괜찮은 성능을 냈다고 봅니다. 지금 됐죠? 직선 4개로 분류했어요. 저는 이걸 보고 처음에는 내가 원한 건 이거였는데 틀렸네? 그것도 봤더니 맞아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이게 딥러닝이구나. 이게 인공신경망이구나. 왜 그렇죠? 머신러닝은 커널을 제가 디파인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인공신경망은 커널까지 배우니까 이런 가능성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동일한 데이터로 다시 학습하면 이렇게 나올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얘는 어차피 최종 끝단에 분류만 하면 되니까 중간에 분류가 잘 되기 위한 커널도 학습을 하는데 이렇게 학습을 한 거죠,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커널을 디자인한다, 나의 어떤 난리지와 사전 지식을 반영한다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내가 몰랐던 거를 데이터에서 재발견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 경우는 그렇게 제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말이 되나요? 괜찮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쭉 넘어가서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럼 이제 정리를 할게요.
다시 한번 처음 뭐 자꾸 이야기를 해서 그런 반복을 하면 클래시피케이션을 시작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ANN까지 넘어온 거예요. 근데 ANN을 넘어오는 거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이 ANN을 쳐다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웨이트 중심으로 보는 거는 여기 보면 웨이트 중심으로 본다는 거는 직선들, 클래시파이어, 바운더리 또는 노드로 중심으로 보면 시그모이드 또는 넌리니어 액티비티 펑션이 있으니까 밸류가 넌리니어하게 계속 변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관점 그냥 뭐 어느 게 어느 거 아니라 또 이럴 때 이렇게 보고 이럴 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동작 원리를. 얘가 좋은 게 여기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펑션 어프록시메이트 이건 좀 리그레션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고 펑션 클래시파이어인데 유니버셜해요. 뭘 넣어도 얼추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이걸 해서 성능이 베스트라고는 못하겠는데 웬만큼 성능은 나와요. 뭐 90에서 뭐 그냥 숫자는 의미가 없지만 한 90에서 95% 기대는 항상 만족시켜 줍니다. 내가 잘 몰라도 여기서 내가 잘 몰라도라는 거는 내가 커널을 몰라도 내가 이 시스템을 몰라도 내가 이 데이터가 어디에서 왔는지 몰라도 대충 인풋하고 아웃풋은 있을 테니까 놓고 네트워크 뭐 몇 개 뭐 한 뭐 두 개, 세 개, 네 개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그러면 결과가 대충 나와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 결과가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거죠.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자, 이걸 좀 큰 그림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인공식명 ANN이라는 거는 그냥 러프하게 제가 그냥 도식적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에요. 인풋이 있고 히든 레이어가 있고 아웃풋 레이어가 있고. 그렇죠? 그럼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직선이니까 선형 결합이고 여기에 시그모이드가 있으니까 여기에 넌리니어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해석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를 인풋의 비선형인 거를 선형으로 이렇게 싹 바꿔주는 거니까 이걸 좀 여기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여기는 유식하게 또 갑자기 또 피처라는 단어가 또 튀어나와서 좋은데 그냥 우리가 보통 X는 그냥 로한 인풋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인풋을 잘 변형시키거나 인풋의 중요한 정보를 뽑아낸 걸 피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커널을 통해서 피처를 배우는 거예요. 그 피처는 여기에 딱 포진을 합니다. 여기서 하는 건 뭐예요? 그 피처를 기반으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사실은 붙이는 거예요. 머신러닝은 피처를 내가 디파인 해줘야 주고 여기에 집중을 했었다면 인공신경망은 얘도 배우고 얘도 배우고 근데 얘부터 하고는 아니에요. 동시에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메가를 동시에 찾을 테니까. 찾고 나서 봤더니 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바라볼 수 있고 이건 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제 제목이 근데 딥 러닝이 되면 레이어가 딥해지는 거겠죠?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커널이니까 피처를 잘 배울 수 있겠죠. 꼬고 또 꼬고 또 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배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단점은 뭐가 있나? 여러분들 딱 봐도 선이 너무 많죠. 선이 많다는 건 뭔가요? 거기에 어사인된 오메가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메가는 최적화 관점에서 보면 뭐였나요? 디시전 베리어블이고 언넌인 거죠. 그걸 다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솔루션을 그 오메가들을 찾아야 되니까 이 얼마나 얘가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딥러닝으로 가면 네트워크이 이 선이 많아지고 오메가가 많아지고 언넌이 많아지고 디시전 베리어블이 많아지고 파라미터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걸
잘 찾으려면 알고리즘도 좋아야 될 테고, 그걸 잘 찾으려면 데이터도 훨씬 더 많아야겠죠. 지금 직선이 예를 들어 지금 뭐 이게 카운트를 못해 예를 들어 1000개라고 합시다. 직선이. 그러면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보면 언론의 개수가 1000개인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100개 있다. 그럼 100% 뭐 일어나나요? 100%.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거죠. 100%. 무조건. 무조건.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게, 아쉽다기보다 좀 조심을 했으면 하는 게, 요즘은 뭐 예를 들어 인공지능 하면 무조건 딥러닝이잖아요. 요즘은. 근데 이런 걸 좀 알아야, 근데 그런데 뭐 이렇게 가서 보면 난 데이터가 100개 가지고 뭐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제너럴 하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뭐, 그래서 바로 딥러닝을 하는 거는 저는 일단, 제가 요즘 고민을 하고 있는, 제가 좀 요즘 새로 뭐 어디 가서 세미나를 할 때 제가 하나의 추가를 하려고 하는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 뭐냐 하면, 이런 그림이 있고, 이걸 여기다가 추가해서 그릴게요. 요즘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쪽은 데이터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내가 뭐 피직스만 알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물리만. 저쪽은 피직스만 알고 있고 여긴 데이터만 있어요. 데이터만. 피직스만 알고 있으면 우리 기존에 하던, 그럼 여기는 주로 뭔가요? 여기가. 우리 해석, 뭐라고 그러죠? 수치 해석을 하던, 뭐가 있을까요? 우리 계속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돌리던. 여기는 이쪽에 제일 끝은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은. 이쪽의 끝은. 데이터만 있었을 때의 끝은 지금은 제가 볼 때 딥러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은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거고, 그 대신 예를 들면 물리 법칙 F는 MA가 있는 거예요. 이쪽은 F는 MA는 나는 전혀 모르는데 거기에서 F는 MA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서 실험을 해서 나온 데이터만 있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 물리 법칙이 완벽하다. 이해할 수 있죠. 양질의 데이터가 충분히 많다. 딥러닝 써서 동일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면 근데 또 그런 거죠. 데이터도 많으면 좋겠는데 요쯤 있고 물리도 조금 알고 보통 이 중간에 어디잖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 요쯤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다시 이걸 지운다고 보면 이 그림에서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에 극단에 있던 여기에 극단에 있던 둘 다 잘하면 동일한 결과에 도달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양질의 데이터가 충분히 많은 거랑 피직스를 정확하게 아는 거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피직스를 조금 모르면 거기를 보상해서 데이터가 조금 있으면 되겠죠. 데이터가 적으면 거기 데이터가 아주 적다. 보상해주려면 물리를 많이 알아야 돼요. 상대적으로.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좀 러프하게 얘기해서 머신러닝이 딥러닝보다 이제 머신러닝은 그냥 간단한 예를 들면 커널을 알아야 되니까 간단하게는 더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보다는 내가 있는 데이터와 시스템인데 물리를 좀 더 알아야 되는 거 맞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머신러닝이 약간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머신러닝이 딥러닝보다 데이터 개수가 좀 적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인발부가 되어야겠죠. 그걸 컴펜세이트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럼 다시 나는 인공지능적으로 문제를 풀고 싶은데 아쉽게도 데이터가 많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로 설명을 하면. 머신러닝으로 오거나 아니면 뭐 딥러닝을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피직스를 어떻게든 여기에 집어넣어서 반영을 하던가. 가 맞는 접근 방법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딥러닝으로 뭔가를 해야겠다. 뭐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 뭐 그런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가 있지만 제너럴하게는 그건 그거보다는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또는 뭐 머신러닝이 됐든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거가 먼저 고민해야 될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잠시만 제가 좀 빠뜨린 게 있는지를 좀 보고 예. 제가 다시 아직 오메가를 어떻게 찾는지는 설명 안 했어요. 그거는 뭐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건 뭐 추후에 하기로 하고 그거보다도 이렇게 쭉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부터 뭐 딥러닝은 아니지만 인공신경망까지를 한 거예요. 오늘 이까지. 어떻게 좀 저에게 설득을 당하셨나요? 네. 아,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다. 뭐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제가 거기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 뭐 매크로 마이크로 다시 이제 마지막 요것만 하고 제가 끝을 내겠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아니면 뭐 실제 가지고 뭐 딥러닝을 한다 그러면 이 정도 할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해요. 뭐 이게 뭐 이거에 비해서는 훨씬 복잡해 보이지만 뭐 딥러닝 관점에서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자, 이게 10개고 이게 10개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이 몇 개인가요? 이게 10개고 10개예요. 선이 몇 개예요? 100개죠. 이게 10개고 이게 100개면 선이 몇 개인가요? 1000개예요. 이걸 10번 했다 그러면 이 선이 몇 개인가요? 10,000개예요. 뭐 그냥 대충. 지금 그 정도의 복잡한 파라미터의 개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데이터에서 그걸 학습하는 딥러닝 네트워크를 쓸 거거든요. 쓸 건데 이제 딱 이제 이 교육을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 강의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뭐 쭉 다 배우고 이제 돌아가서 현업에 이제 가서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있고 그래 배웠는데 딥러닝이 좋다고 그러더라. 뭐 커널도 배우니까 내가 별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래서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종이에 딱 구조를 다 그리고 이제 텐서플로 해가지고 딱 해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뭐 그러던데 요거는 직선이라 그러더라. 네, 그리고 이제 요거 가면 이제 넌리니어에서 커널이라 그러더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생각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인풋 10개, 아웃풋 2개, 중간에 레이어 한 몇 개쯤 해볼까? 뭐 쭉 한 5개쯤 하면 어떨까? 뭐 100개, 뭐 200개, 50개 그러고 그냥 돌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러고 돌리는 거예요. 진짜로. 왜냐, 이제 그랬어요. 여기 단어가 없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공신경망 딥러닝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실제로 쓸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고 직관을 얻고 인사이트를 얻는 건 제가 볼 때 맞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현업에 쓰실 때는 매크로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것 딥러닝 끝.
인원이 끝. 사실 그런 게 있겠죠.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에 옵티멀한 구조가 있을 수 있겠죠. 있어요. 근데 뭐냐 하면 아주 여러분들이 이제 받은 문제가 실제로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다고 치죠. 근데 내가 간단한지 몰랐어요. 실제로 아주 간단한 문제였어요. 네트워크도 그렇게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운이 좋게 데이터는 엄청 많았어요. 운이 좋게. 그래서 그냥 실제보다 더 복잡하게 막 내가 구조를 짰다고 치죠. 내가 몰랐으니까. 근데 데이터가 또 운이 좋게 충분히 많아가지고 학습이 잘 됐어. 그래서 결과가 잘 나와요. 결과가 잘 나온지 어떻게 알죠? 제가 얘기했죠? 트레이닝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 그래서 결과 잘 나왔어요. 끝나고 된 거예요. 나는 어떻게 보면 오버 퀄리파이 된 거죠. 스펙을 쓸데없이 더 복잡한 네트워크를 쓰긴 했는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컴퓨터 너무 좋아져가지고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에 제가 볼 때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에 다 0으로 학습이 됐을 거예요. 지가 알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또 다르게 원래는 아주 심플한 문제였어요. 근데 내가 잘 몰라가지고 네트워크 많이 넣었어요. 근데 운이 안 좋게도 그때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치죠. 그래서 그때 학습이 잘 안 됐어요. 성능이 낮아졌어요. 결과가 낮아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낮으니까 이제 뭔가를 수정해 봐야 될 거잖아요. 그때 가서 레이어를 줄여보는 겁니다. 왜? 성능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때 뭐 직선이 어떻고 커널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레이어 줄여보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 좀 이게 너무 성능이 안 좋으니까 줄여보는 거예요. 뭐 한 개 빼보고 두 개 빼보고 하다가 잘 돼요. 그럼 그거 잘 끝난 거예요, 그게. 그거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너무 그 옵티멀에 대한 거기에 너무 집착을 안 하셔도 돼요. 집착을. 자,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뭐 이런 구조가 있다고 치죠.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학습은 실시간으로 하나요?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하나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오메가를 찾아야 되는데, 오프라인으로 하겠죠. 데이터를 다 컬렉트 해가지고, 뭐, 엑셀 파일이든 뭐 서버에 다 저장해서 쫙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할 겁니다. 근데 학습하는 방법은 제가 설명은 안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써요. 그래서 오메가를 다 찾을 겁니다. 이거 빨리 학습될까요?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릴 거예요. 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데이터 양과 이 문제의 컴플렉시티에 다르겠지만 뭐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5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루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프라인이잖아요. 상관없잖아요. 뭐 한 달, 두 달이면 모르겠는데 하루 정도면 돌려놓으면 되죠. 다른 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 옵티멀한 거에 너무 이제는 집착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오메가를 찾았다고 치죠. 뭐 숫자가 나왔어요. 그럼 뭐 테스트 해보니까 성능도 뭐 95% 좋아요. 근데 지금 이거 다 오프라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실제 라인에 리얼타임으로 인베딩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 구조가 옵티멀하지 않으니까 좀 슬림하게 할 필요는 있는데 그건 이제 좀 실력이 좀 쌓여야 되는 거고 뭐 잘 그냥 모르겠어서 그냥 좀 옵티멀은 아닌 것 같지만 이걸 그 네트워크에 실제로 그 설비 시스템에 센서가 이렇게 센서에서 데이터가 올라오고 DAQ 올라온 거에다가 바로 그러면 시스템 여기까지 데이터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 쭉 계산해서 뭐 예를 들어 정상 분량을 판별할 거잖아요. 자, 생각해보죠. 이제 실시간으로. 오메가는 다 세팅이 된 거예요. 다 찾아줬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무슨 계산을 하면 되나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랑 오메가 다 곱하고 시그모이드 한번 지나면 되죠. 무슨 말인지. 컴퓨터 입장에서 이거 일이에요? 일도 아니죠. 뭐 예를 들면 100 곱하기 100 한번 하고 여기 뭐 100개면 시그모이드 한번 지나면 여기 딱 왔잖아요. 레이어 개수 뭐 예를 들어 10개다 이거 10번 하면 되잖아요. 웬만한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룰 네트워크는 여기서 여기까지 학습 말고 학습된 네트워크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걸 이제 forward propag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눈 깜짝할 새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인베딩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웬만한 네트워크는. 이게 뭐 그렇지만 뭐 그럼에도 이제 잘 결과가 좋으면 이거를 이제 더 슬림화 할 필요는 있죠. 뭐 근데 너무 초반부터 거기에 집착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대충 하셔도 돼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다 모든 환경들이. 그죠? 학습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것은 다 순식간이에요. 웬만한 네트워크는. 또 이제 또 여러분들도 뭐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거. 1년치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학습해서 다 오메가를 다 찾았어요. 그래서 너무 결과 잘 나와요. 그래서 뭐 칭찬도 받고 다 해서 이제 실제로 그 설비에다가 이거를 실제로 인베딩해서 설치했습니다. 1년 동안 또 돌렸어요. 그럼 잘 돌아가요. 그럼 이제 데이터가 실제로는 몇 년치가 쌓인 건가요? 1년치 트레이닝 하는데 썼고, 그걸 돌려가지고 또 1년치 했더니 뭐 문제없이 잘 됐고, 그럼 이제 2년치 데이터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2년치를 본 건가요? 1년치를 본 건가요? 1년치만 본 거죠. 그럼 2년치가 왠지 또 많으니까 이걸 다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럼 2년치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2년치를 가지고 또 트레이닝을 해서 또 모델을 이제 이런 건 이제 고민인 거죠. 이런 건 고민인 거죠. 더 고민은 뭐냐? 1년치를 업체를 시켜서 했어요. 업체를. 잘 됐어. 근데 데이터가 2년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업체한테 다시 불러서 2년치 데이터 쓰니까 다시 모델을 업데이트 해달라 그러면 돈을 더 달라 그러겠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해보시면 항상 걸립니다. 뭐 어떡하시겠어요? 정답은 없어요. 그 가지고 있는 설비가 뭐 1년 동안 많이 변하지 않았으면 뭐 그대로 될 테고 아닌데 얘도 이제 설비도 뭔가 계속 살아서 움직일 테니까 뭔가 좀 변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모델도 사실은 좀 변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은 어차피 구조도 있고 데이터만 모아가지고 넣어가지고 다시 오메가를 학습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거보다는 1년치를 보고 얘가 왔으니까 나머지 1년치만 보고 얘를 살짝 업데이트하면 좋겠는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 여기서 다룰 수준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인공신경망까지 좀 예. 예. 컴바인. 좋습니다. 가장 심플한 거. 뭐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할까요? 이제 물리 법칙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분 방정식으로 나올 수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G1이고 G2인데 이제 노드가 근데 이게 물리량이 뭐 예를 들어 F고 이게 F 닷이었다고 치죠. 물리량이 제가 이제 근데 공식이 봤더니 F는 뭐 F 닷 뭐 할까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DF DT는 뭐 예를 들어서 EF였다. 이런 식이 있었다고 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리식이. 그러면 뭘 더 할 수 있냐면 여기 노드가 있고 여기 노드에 있는 값이 계속 학습할 때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F니까 이 값에 2배를 하고 이 값에 그리고 얘를 이제 얘 미분한 거니까 얘가 여기가 F니까 이 G1이 G2가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물리 법칙은 보면. 근데 네트워크는 그런 걸 제가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만족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로스 펑션에다가 오브젝티브 펑션에다 집어넣는 거죠. 개런티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이 두 개를 가까이 가서 0으로 만들게끔 노력은 해라. 왜냐하면 내가 이 물리 법칙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이게 다가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원래는 이 꼴이 돼야 만족인 건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 대신 이걸 최대한 가깝게 가라고 강제는 할 수 있죠. 어떻게? 오브젝티브 펑션에 집어넣는 거죠. 미니마이제이션 시킬 때. 그러면 이제 최소한 내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 준 거잖아요. 이걸 따라가라고. 내 지식을 넣은 거죠. 이것조차도 데이터에서 얘는 배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데이터가 많고 제대로 돌아간다면 이것도 배우겠죠. 왜냐하면 이걸 만족하는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나왔을 테니까. 그런데 그건 아이디어란 상황인 거고. 그렇지. 데이터가 뭐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으면 이건 그냥 강제하는 거. 이거는 따라라. 무조건. 왜냐면 내가 알고 있으니까. 굳이 네가 다 배울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예.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그때 말했던 슬리마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말한 건 아니었고, 예를 들어 10개였는데 뭐가 잘 안 나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 8개도 해보고 그런 뜻이었고, 근데 정확하게 맞습니다. 10개를 했는데 봤더니 웨이트가 0은 아니겠지만 아주 작은 값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그 관계가 네트워크가 사실은 끊어져도 같은 말이죠. 0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쭉 학습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웨이트가 오메가가 아주 작은 그건 제가 이제 범위를 설정하는 거죠. 그런 거면 다 끊어버려라. 그러면 웨이트가 개수가 줄겠죠. 예, 그 맞습니다. 근데 제가 레커멘드 하고 싶은 그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내 애가 10개였는데 안 좋으면, 예를 들어, 줄이고 싶으면 그냥 9개로 줄이고, 웨이트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